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세기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경제 경영편, 고대 점토 석판에서 발견된 5천년의 불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기업가인 동시에 50여 권의 베스트셀러 저자 조지 사무엘 클레이스는 1874년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첫 번째 지도책을 출판한 출판사 클레이스 맵의 설립자입니다. 1929년 파산한 자본주의로 불리는 미국 대공황,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기 몇 해 전인 1926년에 발표된 이 책은 당시 모든 것을 잃은 수백만 가정의 위로와 재정적 재건을 만들어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책은 실제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 6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출토된 바벨론 석판에 새겨진 내용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강렬한 독창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38개 언어로 출판된 이 책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거나 경제적 빈곤층, 부를 얻으려는 수많은 개인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책을 펼치기 전 5천년 전의 지혜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수많은 부와 관련된 책들 중에서도 단연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다 덮을 때쯤 그달 월급부터 바벨론의 가장 부자가 말하는 대로 실천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5천년 전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5천년 전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발견된 점토판들. 바벨론은 종이 대신 촉촉한 점토 덩어리에 글을 새기고 불에 구운 문서를 기록했습니다. 영구적으로 문서를 남기고자 지금의 벽돌보다 조금 더 큰 판에 2.5cm 정도의 두께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발견된 수십만 개의 점토판은 고고학자들이 해독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자료에서 부동산 판매와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당시 지혜의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현명한 왕 함무라비가 공표한 법전은 오늘날까지 넓게 통용되는 공정한 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과 상인들은 석판을 커다란 흙 항아리에 보관했습니다. 궁전 안 왕실 도서관에는 현대의 도서관 같은 서가에 석판이 꽂혀 보관되었습니다. 한 장의 석판에는 지금의 책 한 페이지보다 적은 분량밖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작은 꼬챙이로 얇고 조심스럽게 새긴 색인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문명의 기록이 이렇게 영구적인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5천년 역사의 바벨론 신전은 무너져 형체 없는 먼지가 되었지만 바벨론의 지혜는 여전히 남아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 아르카드. 얇은 지갑을 채우는 7가지 방법. 바벨론에서 가장 부유한 아르카드에게 그의 옛 친구들과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버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며 간청합니다. 아르카드가 친구들에게 전하는 부의 비밀, 얇은 지갑을 채우는 7가지 방법입니다. 아르카드가 사려 깊어 보이는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점토판에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당신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정육점을 합니다. 가죽의 고기는 팔고 가죽은 샌들 제조업자에게 판매합니다. 아르카드는 몇몇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 뒤 첫 번째 날의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직업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바구니에 10개의 동전을 넣고 매일 저녁 9개의 동전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텅텅 비어있는 지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갑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넣은 돈 가운데 구할만을 꺼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안 그 순간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노예를 만들어 황금을 만드는 군단을 만들고 끊임없이 열리는 부의 나무와 과수원을 만드는 일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단순하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텅 빈 지갑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나 역시 빈 지갑을 갖고 있었고 언제나 좌절감을 느꼈지만 지갑에 있는 돈의 10분의 9만을 꺼내기 시작했을 때 지갑이 두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의 9만을 사용해도 전과 다름없이 살아갈 수 있었고 얼마 후에는 전보다 더 쉽게 돈이 생겼습니다.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쓰지 않고 일부, 즉 10분의 1만을 저축하는 사람에게 돈이 더 쉽게 생기는 것은 확실히 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보석이나 화려한 장식품, 더 좋은 옷, 더 많은 음식처럼 재빨리 없어지고 잊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재물이나 금, 땅이나 가축, 상품이나 실제적인 소득을 돌려주는 투자처인가요? 여러분이 지갑에서 꺼낸 구할의 돈은 장식품이나 옷, 음식을 주지만 남겨둔 일할은 재물이나 금, 땅이나 가축, 상품이나 실제적인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놀라운 결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법입니다. 누구라도 내 말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내일 다시 만났을 때 말해 주십시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르카드가 둘째 날의 가르침을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지금 버는 돈으로도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10분의 1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같은 액수의 돈을 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보다 더 버는 사람도 덜 버는 사람도 똑같이 텅 빈 지갑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더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필요한 경비라고 부르는 돈은 언제나 수입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비와 여러분의 욕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은 언제나 수입보다 더 많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더 많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지금까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욕구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이런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며 지낼 것 같나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모든 욕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한계라는 게 있고 열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은 땅에는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욕망은 훨씬 더 제멋대로 자랍니다. 그러나 욕망의 크기에 비해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의 크기는 매우 적은 법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분명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많은 경비가 발견될 것입니다. 쓰는 돈마다 사용 가치가 100%가 되는 일에 지출하십시오. 사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하나 모두 적고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십시오. 지불하는 돈의 가치가 100%가 되는 것에만 쓰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욕망일 뿐이니 지워버려도 됩니다. 필수 경비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십시오. 이 과정은 훗날 당신이 얻게 될 큰 부를 만들어줄 미천입니다. 그러자 붉은색과 금색 옷을 걸친 젊은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좋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산을 정하고 그대로 따르며 사는 것이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삶의 즐거움을 뺏긴 채 짐을 나르는 당나귀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르카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예산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저 자신입니다. 만약 당나귀가 자신의 예산을 짠다면 보석과 양탄자, 금괴를 사는 것을 예산에 넣겠는가?
그렇지 않을 걸세. 아마도 당나귀는 건초와 곡물, 사막을 건너기 위한 물주머니를 포함시킬 걸세.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대가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도록 돕기 위함이고, 가까운 미래에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일세. 일시적인 충족만 주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오랫동안 만족될 것으로 말이지. 이 일로 자네의 지갑은 두둑해질 걸세. 이것이 바로 지갑을 채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과 가치 있는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출 예산을 짜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모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출을 조절하고 예산을 세워 지출함으로써 그 10분의 1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떼어놓은 돈으로 어떻게 소득을 만들고 큰 재산을 형성하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투자한 것은 방패 제작자인 아르가였습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청동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그때 부족한 돈을 빌리곤 했습니다.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팔아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는 빌린 돈을 돌려줄 때 이자를 함께 줬습니다. 나는 아르가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원금과 이자로 돈의 씨앗은 늘어났고 수익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을 결코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란 지갑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내 지갑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우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잠을 자고 쉬는 동안이나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들어오는 수입 말입니다. 나는 이 첫 번째 투자에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가 더해져감에 따라 투자를 더 확대했습니다. 변변찮은 소득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은 황금 노예들을 얻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 노예는 자식을 만들어냈고 그 자식들의 자식까지 낳으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내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수입은 정말 스스로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듯 돈이란 합리적인 수입을 일으킬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법입니다. 어느 농부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은 연잎을 대금업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를 지속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4년이 지나자 은하 연잎이 30.5잎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지금 아들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들이 50세가 됐을 때 지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50세가 되기 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금업자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맡긴 은하를 정산해 주었고 50년 동안 원금은 거의 17배로 늘어나 은하 167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돈은 늘어나는 비율이 일치되는 수학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 계속 커져 비율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돈을 올바르게 투자할 곳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원금이 이자와 함께 양떼처럼 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얇은 지갑을 두둑히 채우는 방법 3가지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쉽게 느껴지시나요? 내 지갑 상황에 맞춰 실천해 보신다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책을 덮은 그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지만 아쉽게도 지출을 줄이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짐했지만 습관처럼 쓰고 있는 저의 소비 성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매일 다시 다짐하고 실천하기를 반복 중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책을 통해 나머지 방법들도 만나보세요. 그리고 실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냥 사는 것과 무언가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며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